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데요. 이 시간에는 각국에 나가 있는 KTV 글로벌 국민 기자를 통해서 세계 코로나19 현황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민아 말레이시아 글로벌 국민 기자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말레이시아 코로나19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이었죠. 말레이시아에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이후로도 여러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3월 18일부터 이동 제한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동 제한 명령 기간 동안 슈퍼마켓, 주유소, 배달, 택배 등 중요한 업종만이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이 또한 모든 운영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만 가능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상점들은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거리도 통제가 되며 한 이동수단에 한 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수시로 이동 경로와 탑승 인원을 검사하였습니다. 현재 5월 4일 이후로는 조건부 이동 제한 명령이 생기면서 일부 음식점이나 상점은 열 수 있으며 운영 시간 또한 10시까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 이동 제한 명령 기간은 2주였지만 새로운 감염자 폭이 줄지 않자 매 2주마다 3번의 연장을 더하여서 5월 12일까지 연장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장이 있을지는 추후 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 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봉쇄령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50명대 내외인 두 자릿수의 확진자로 줄기 시작해 5월 6일 기준으로 45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포함해 총 6,428명의 확진자와 107명의 사상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나라마다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모든 활동을 그냥 하면서 제한 조치를 내리는 데가 있고 어떤 나라들은 이동 봉쇄령을 내린 곳이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 봉쇄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봉쇄령을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가기로 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까? 이동 제한 명령은 3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7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4일부터는 조건부 이동 제한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했던 음식점이나 가게들은 5월 4일 이후로는 손님을 제한적으로 수용이 가능하였고 좌석의 거리를 넓혀서 손님을 받는 등의 조건하에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거리 이동 제한 같은 경우 한 이동수단마다 한 명만 탑승 가능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기존엔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는 6시 반부터 밤 10시까지 가능하고 지역과 지역 사이를 오갈 수 있으며 최대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헬스장, 영화관 그리고 클럽 등은 운영이 불가능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하는 운동이나 집단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레이시아가 전체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굉장히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졌나요? 네, 말레이시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타격을 맞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몇 사람들을 직업을 잃거나 월급이 삭감되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5월 2일 지난 토요일에 계속 연장되고 있는 이동 제한 명령에 의해 경기가 기존 예상보다 빨리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말레이시아 한 은행에서는 이동 제한 명령 동안 비리가 4월에 2% 감소하고 올해에는 0.5%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7주 이상 더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에 좀 큰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장관이 더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을 지원할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경제적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총 2,500억 링깃, 즉 US 달러로 약 58억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경제 부양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들은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5억 링깃, 저소득 등사가 소득에 따른 보조금, 공공주택 임대료 면제, 전기 사용량 할인, 인터넷 제공을 해줄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라마단인데, 라마단 기간에 돌입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집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라마단과 관련해 어떤 규제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말레이시아는 다행히도 기도 같은 경우는 집에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라마단 기간에 저녁 기도를 하러 모스크에 가지만 현재 모스크 운영은 중단된 상태이며 모든 기도는 집에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라마단 행사는 취소가 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마단 기간뿐만 아니라 라마단 기간이 끝난 이후 5월 말부터 2주 정도 이루어지는 하라리아라는 이슬람의 큰 축제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축제를 연기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말레이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이제 전체 봉쇄령을 취한 나라인데 한국의 방역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보도들이 있었습니까? 말레이시아 보도에서는 한국의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사를 근래에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서 기존의 운영을 못하고 있던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운영하고 학생들도 곧 학교를 갈 수 있을 예정이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경기도 하나둘씩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대부분의 긍정적인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는 한국에서 진단키트를 수입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0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입할 예정이며 최근에 5만 개의 진단키트를 수입 완료하여 각 공항에 배분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민아 말레이시아 글로벌 국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각국에 나가 있는 KTV 글로벌 국민 기자를 통해서 세계 코로나19 현황 살펴봅니다. 오늘은 이민아 말레이시아 글로벌 국민 기자에게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레이시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황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회사나 호텔들은 입구에서부터 매일 열을 재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좀 더 강화되어 하루에 2번 검사하는 회사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요도 급증하였는데요. 가게에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재고가 없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진 않았지만 점점 많이 쓰고 비싸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라든가 개인 위생 철저 여러 가지 예방법들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어떤 그런 예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현재 보건부에서는 전 보건부 장관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책위원회를 긴급하게 세워서 예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의심이 되는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담당 전화로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검사를 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또한 국민들에게 사회적 접촉이 많은 장소나 이벤트를 피하고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라고 하였으며 서로 악수나 포옹 같은 신체적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병원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으로 사람을 붐비는 걸 막기 위해서 의사들이 직접 감염 의심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검사를 하는 방식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검진 비용이 거리에 따라 700링깃 정도, 즉 하나로 약 1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현재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확산이 완전히 잡힐 때까지 크루즈선 입항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발발률은 쿠알라룸푸르의 위쪽 지역인 셀랑고어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확진자의 방문한 위치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국민들의 불안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한국의 코로나19의 대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의 코로나 대처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자들의 동선과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인권 존중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반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며 세계에서 가장 야심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프로그램을 행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많은 나라 중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 가장 정확한 보고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아 말레이시아 글로벌 국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